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서론은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일자리 연구소의 대표 하태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더 용기를 내셔서 국정 운영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대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이 작년에 2025년 기준 정규직만 2만 7천 명이 채용됐고 청년 정규직만 해도 2만 4천 명이 채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뒀는데 이런 게 잘 성과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3월에 남성 육아휴직 등을 이제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육아휴직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는 정규직 채용 대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좀 더 많은 인력 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돼서 그 공공기관이 좀 더 유연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례도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 같은 경우에 제조업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초인건비 통제에 막혀서 수출 물량을 감소시키려고 작년에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초인건비에서 이제 제조업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사가 좀 노력한 결과 초인건비 추가 인정도 받고 그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원자력 연료 수출도 크게 늘렸던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계속해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경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임금 무기계약직 내에서 추가로 또 처우 개선해 준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시작했는데 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해줘서 공공기관 안전 경영으로 지금 확대하는 걸로 지금 법을 추진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게 다르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발언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예전에 규제가 아니라 안전 경영이라는 적극적인 투자의 개념을 많이 갖는 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4월달에 국무회의에서 공공사회 서비스를 늘리면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를 인력이 증원되면서 산재 처리 일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인력 증원. 죄송하지만 그 추가적인 부분은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네네. 앞에 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에 해주신 질문은 재경부 쪽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요약해서 하세요. 요약해서 너무 많은 항목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뭐 칭찬도 들어 있고 평가도 칭찬이 들어 많은 있고, 것 같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뭐 주로 문제 지적 또 개선점이 더 중요하겠죠. 감사하지만 맞아 하세요. 엄청 많이 준비해 오신 모양이네. 그 성과가 잘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게도 작년도 경영평가 때 노사협력을 저해하는 예산 운영 지침문에서 농어촌공사가 초인건비 내에서 자녀수당을 집행한 거를 환수 조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재경부 지침하고 다르게 올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1.5%더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좀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 이런 걸 조금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신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칭찬은 감사드리고 너무 세세한 얘기를 하면 이제 진행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총액 인건비 문제는 이게 이제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죠.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무슨 원자력 연료 그 공단은 아마 총액 인건비 즉 인력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못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해결됐다 그런 취지 같아요.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좀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규제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효율을 낳기도 하죠. 저 지적도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전에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무슨 중소기업은행인가 뭐 어디 인건비 지급을 다 못해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싸우던데 그 해결됐나요? 예, 해결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적도 꽤 일리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총리님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총리님께서 중심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좀 약간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떨어져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아, 네, 2주 만에 이게 숙제가 그러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재정경제부 사실 작년 1년 동안은 중동 전쟁 대응하면서 정말 알게 된 것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면 거둘 수 있는 성과가 너무 많구나라는 거였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가 관리였습니다. 물가 관리에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축산물 할인 행사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정 시점에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저는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좀 구조를 바꾸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긴급 대응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 긴급 대응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나 이런 부분 어떻게 바꿀지를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아요.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공정위가 뭐 정말 열일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담합이나 아니면 뭐 물가 가지고 좀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죠.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좀 오른다 싶으면 미리 정제 석유 제품 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내릴 때는 또 잘 안 내리고, 이거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뢰 그는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몇몇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또는 국민 경제가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방치되어 왔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되고 있죠.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정상화된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부처들도 관계가 있는 거긴 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정원을 늘려놓자 뭐 이렇게 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 곧 얘기하겠지만 지금 국세 체납된 또 체납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세외 수입, 국가 세외 수입 관리하는 거, 이것도 백수십조가 지금 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밀려 있는 걸로 안 내면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금 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독촉을 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내고, 또 여력이 있는데 안 내고 있던 사람은 또 어차피 이제는 태도를 보건데 집행당하겠구나. 괜히 체납에 늘어가서 집행 비용까지 물어내는 상황이 발생하겠다 싶으면 미리 내거든요. 그건 많이 늘었죠. 네. 징수 납부액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과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좀 과감하게 하자는 거죠. 옛날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그 형식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악용해서는 안 되니까 그 악용의 여지를 최소화해서 필요한 일은 하자. 그리고 요즘은 뭐 더군다나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죠. 정리되고 나면 그때는 또 인력은 줄여나가면 되니까요. 어쨌든 할 일이 많은데 많이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화 국제화 뭐 이것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는 이번에는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꽤 불안정한데 이 사실은 너무 단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게 안정화되려면 시간과 변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MSCI 지수 편입 같은 게 이제 수요가 좀 국제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왜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예, 대통령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안정화도 해야 되고 원화가 또 한꺼번에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갔을 때 외환시장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속도대로 좀 가면서 MSCI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식 그 실리를 취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가장 큰 걸림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화를 가장 큰은 몇 가지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큰 게 원화를 24시간 자기들이 하고 원화, 싶은 대로 여기에 계좌도 거래. 만들고 여기를 완전히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외환시장이 또 한꺼번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노출됐을 때 또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초까지는 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그게 그런 근본적인 우려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나요? 저희들 스케줄로는 내년 초 되면은 상당한 대비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비책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죠. 네. 이게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서 우리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서 여전히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매우 원시적이죠, 사실은. 네.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그러니까 이게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네.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뭐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정을 하는 거, 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뭐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 중에 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금 그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정책실장이 원래 그 발표를 언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예, 금융위가 좀. 네, 한번 금융위 소관으로. 예, 예. 네. 그냥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때 가서 또 네네. 요약해서 그 부분만.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은 저희들이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 조작 근절 뭐 이런 부분은 계속 해나가고 신고포 상금도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가치 보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법 개정하고 자사주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그 지금 개정안을 발표해서 의견 수렴이고 한 7월 중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 그 상장 폐지 이런 걸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7월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와 혁신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형 맞춤형 특례 상장을 확대해서 보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원활하게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퇴출은 또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고 어쨌든 그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뭐 그건 어차피 또 국민들께 공개될 거니까 입법 상황도 예를 든다면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주가 누리기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상황이. 네, 주가 누리기 방지법은 두 가지인데 한쪽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같은 건 저희들은 저PBR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는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건지 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준비된 것들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입법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지금 그것도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국민참여단에서 또 추가로 의견 낼 수